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 이 세 사람을 포함한 이 주변 관계인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를 보면, 어, 메건 매직, 부정부패, 샤머니즘 이 세 가지가 다 껴 있습니다. 다 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핵심 그 행동 패턴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건 매직이 만연해 있죠. 이건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부정부패, 이건 말할 것도 흡혈귀들이 빨대 꽂고 빨아먹는 방식이 여전하고 샤머니즘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수준, 그것도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뽑아서 만들어낸 것을 그냥 불로소득으로 다 저런 식으로 빨아먹고 있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메건 매직 부정부패 샤머니즘. 이거는 고사성어, 네 글자 고사성어예요. 메건 매직 부정부패 샤머니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부산 보궐 민주혁신당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고 어저께 언론에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야 하고 보니까 김성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 금정 보궐선거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며 어제 후보 간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혁신당 쪽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고 다시 하자고 해서 결렬된 상태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혁신당 5가지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 5가지 요구 조건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 걸 요구했다. 그래서 혁신당은 다 소구했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 불씨를 지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밝힌 민주당의 협상 요구 조건은 여론조사 시 성별 연령에만 한정해서 할당, 지역 할당은 제외하고 여론조사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하지. 후보자 경력 기입 시 1개월 이상 경력도 인정. 토론회 1차례 진행. 역선택 방지 조항 추가, 토론회 개최 일시 위임 등 총 5가지다. 뭐 당연한 거야. 이게 무슨 요구 조건이랄 것도 없는 5가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여론조사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결과가. 자, 그렇게 해서 아마 토론을 했나? 토론을 했는 모양입니다. 내가 못 봤어요. 메건 매직 부정부패 샤머니즘은 이 3가지 형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부정부패예요. 그런데 메건 매직에 의한 부정부패가 있고 샤머니즘에 의한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인데 그 형태를 조금 다르게 하는 거죠. 조국, 금투세 시행 당론 채택 추진, 민주 폐지 흐름에 편승 안 돼. 이렇게 이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조국이.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나오는 건데 이걸 보면 이제 몇 가지 그 이슈가 있는데 여야 정 동의해서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켰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한다. 달라진 건 여야 바뀌었다는 점밖에 없잖냐. 2020년 12월에 약속해서 법안을 다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자꾸 유예한다고 그러고 또 유예한다고 그러고 또 유예. 이번에 유예하면 3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3번째가 세 번째가 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애초 금융시장 왜곡하는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투세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주장이죠. 그런데 금융시장 왜곡하는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게 과세 체계만이 아니에요.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건 그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세 체계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조국 당의 항상 큰 문제는 금융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금융시장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몰라. 그 좋은 말을 다 하는 거지. 추경호 원내대표 야당 시절 금투세 도입 주도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것인가. 추경호는 이제 자기네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폐지하는 것보다 나는 금투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금투세는 아주 마이너한 이슈고 중요한 것은 우리 금융시장을 통해서 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빨아먹는 빨대를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 그건 상법을 개정을 해서 금투세를 그 금투세법을 어떻게 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상법 자체가 잘못됐고 공정위법도 잘못됐고 이거 조세제도도 잘못돼 있어요. 이 몇 가지가 한꺼번에 잘못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화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상법, 그다음에 공정위법, 그다음에 이런 조세제도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1년 미루면 지방선거가 나오고 2016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2017년에 대선이 있고 2018년에 다시 총선이 있습니다. 2028년에 다시 총선이 있죠. 그러니까 2026년, 27년, 28년 이게 연거푸 3년 연속 그 뭡니까? 아주 거대한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지방선거, 대선, 총선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상법과 공정위법과 이 뭡니까? 이 조세제도 이것 자체를 전부 손봐야 됩니다. 지금 금투세가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세가 있거든요. 거래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거래세라는 게 주식 양도세잖아요. 그 양도세를 계속 물리면 돼요. 그거를 아마 양도세를 낮춰준 것 같은데, 근데 양도세를 올려서 계속 세금을 거두면 됩니다. 금투세와 상관없이. 그리고 거래세를 낮추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온갖 이상한 비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단타 위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단타를 하더라도 자본시장에서 단타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별로 안 써요. 프로그램이 그냥 단타를 해서 거기서 이 잔전을 따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세금을 왕창 물리면 된다. 거래세라는 게 그거잖아. 그게 양도세거든요. 그러니까 금투세보다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거래세가. 근데 금투세를 매기려면 정비를 다 깔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금투세를 매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죠. 지금 조국도 모르고 조국 혁신당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국은 자신의 손익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개입된 목전의 이익 앞에는 말을 뒤집는 성향이 있어요. 늘 그래 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조국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느냐? 조국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시절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이 제대로 일하기까지 아니면 정치판을 떠나길 때까지 나는 조국이 지난날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질러 왔는지 늘 얘기할 겁니다. 반복해서. 조국이 답변해야 돼요. 내가 물었잖아. 답변해야 됩니다. 매간 매직, 부정부패, 샤머니즘.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칼 막스가